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자동차 열쇠를 찾습니다. 분명 어젯밤 여기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한참 찾다가 발견한 곳은 내 손에 들고 있던 가방 아닙니다. 웃고 넘깁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40대와 50대를 지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웃음 뒤에 작은 걱정이 따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걱정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인지기능 저하를 직접 지켜본 분이라면 이 질문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건강은 결국 노후의 돈과도 연결됩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내 일상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노후의 삶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전거입니다. 건강한 성인들이 한 번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 12주 동안 자전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뇌 속 액체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뇌의 노폐물 배출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글림프계 유입 지표와 뇌막, 림프관의 크기와 흐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타면 뇌가 청소된다는 뜻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이 연구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의 효과라고 생각했던 혈압과 심장, 체중 관리 뒤에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뇌 안에서 액체가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우리 뇌에도 정말 청소 시스템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중요해지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운동이 뇌에 좋다는 이야기를 넘어 왜 좋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새로운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글림프계를 이해하면 수면과 운동이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우리 몸에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떨까요? 뇌 역시 하루 종일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대사 부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물질의 이동과 제거에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글림프계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개념은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뇌척수액과 뇌조직 사이의 액체가 움직이면서 뇌활동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의 배출을 돕는 것으로 추정되는 뇌 전반의 액체 순환 경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뇌 주변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배수 흐름을 상상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뇌 청소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사람에게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낮 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일을 밤에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과 뇌 건강의 관계가 중요하게 연구됩니다. 여기에 나이가 등장합니다. 기존 동물 연구를 보면 늙은 생쥐에서는 글림프계로 액체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기능이 최대 90% 감소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생쥐에서 관찰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90%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과 뇌척수액 생성, 동맥의 탄력성, 그리고 아쿠아포린사라는 물통로 단백질의 배열 등이 함께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40대와 50대의 생활이 떠오릅니다. 예전보다 잠이 얕아집니다. 새벽에 한두 번 깨기도 합니다. 운동량은 줄어듭니다. 혈압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혈관 탄력성도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각각 별개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이 변화들이 뇌의 액체 흐름과 서로 연결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연구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단백질들이 축적되는 과정과 글림프계 기능 저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무조건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병은 훨씬 복잡한 질환입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고 나이와 혈관 건강,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이 글림프계를 주목하는 이유는 뇌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다면 생활 습관으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한 것이 운동입니다. 동물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후 14개월에서 16개월 된 생쥐들이 6주 동안 자발적으로 쳇바퀴를 달렸습니다. 그 결과 뇌 조직과 혈관 주변 공간에서 글림프계 유입과 배출의 개선이 관찰됐습니다. 아쿠아포린사의 발현과 배열도 개선됐고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감소와 공간인지 능력 향상도 함께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생쥐가 쳇바퀴를 잘 달렸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자전거만 타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12주 자전거 연구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화와 함께 약해질 수 있는 뇌의 액체 순환에 규칙적인 운동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을 한 번 했다고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운동 강도보다 꾸준함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52세 직장인 박 씨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일요일 아침 자전거를 꺼냅니다. 1시간 열심히 탑니다. 땀도 많이 납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나니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다시 바빠집니다. 화요일도 못합니다. 수요일도 못합니다. 그렇게 자전거는 다시 베란다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9세에서 70세의 건강한 성인 16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번에 30분, 일주일에 3번, 12주 동안 저강도 자전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살펴본 결과 글림프계 유입 관련 지표와 내막 림프관의 크기와 흐름에서 증가가 관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 차례 하고 바로 측정했을 때는 같은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30분 운동했으니 오늘 뇌 노폐물이 확 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반복된 운동에 따른 신체 적응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강 뉴스를 볼 때 어떤 음식 하나, 영양제 하나, 운동 하나가 몸을 바로 바꿔주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움직이면 혈압이 달라지고 동맥의 경직도가 달라지고 혈관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증 관련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모여 글림프계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연구자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뇌 안을 직접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혈관과 수면, 염증, 뇌척수의 흐름 같은 환경이 달라지고 그 결과 뇌의 노폐물 이동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일주일에 3번 30분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결론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연구 참가자는 1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생쥐 모델을 이용한 동물 연구입니다. 질병 진행 초기 단계의 운동을 시작한 생쥐에서는 글림프계 기능 개선이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병리가 더 진행된 나이 든 생쥐에서는 같은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예방적 접근과 시점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운동은 아픈 뒤에만 찾는 처방이 아니라 건강할 때부터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0대와 50대에게 이 연구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노후는 20년, 30년 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건강은 그때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도 비슷합니다. 노후 자금은 은퇴 직전에 갑자기 만들기 어렵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것보다 꾸준히 적립하는 것처럼 운동도 한 번의 강한 자극보다 지속적인 습관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의 운동에서 변화가 보인 것이 아니라 12주 동안 반복한 뒤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연구를 보고 당장 자전거부터 사야 할까요? 오히려 여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희망적인 연구일수록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 뉴스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보다 제목이 훨씬 빨리 달립니다. 이것을 먹으면 치매 예방이라는 표현, 하루 몇 분이면 뇌가 젊어진다는 표현, 이런 표현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새로운 대규모 임상시험 한 건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에서 축적된 연구들을 종합해 운동과 글림프계의 관계를 검토한 리뷰 논문입니다. 연구진은 운동이 글림프계 기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사람에게서 인과관계와 최적의 운동 처방을 확립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아직 많지 않습니다. 글림프계 자체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만으로 자전거 운동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한다거나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 제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운동의 여러 효과가 뇌 건강이라는 하나의 그림 안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하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 변화들이 글림프계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의 주인공은 사실 자전거가 아닙니다. 꾸준히 움직이는 몸입니다. 자전거는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걷기나 다른 유산소 운동과 비교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강도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 몇 분이 적절한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 이미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40대 이후 이 뉴스를 바라보는 방법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치매를 막을 수 있냐는 질문보다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현재 근거에는 더 잘 맞습니다. 매일 거창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특정 운동을 권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건강할 때의 생활 습관이 혈관과 수면, 그리고 뇌의 건강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과학이 조금씩 밝혀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돈을 많이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지, 퇴직연금은 충분한지, 집은 어떻게 할지,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후 계획표에는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운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발로 움직이고 내 판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노후에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단순한 자전거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동이 뇌에 좋다는 오래된 상식에 왜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과학적 설명 하나가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답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전거가 가장 좋은가? 걷기도 같은가? 근력 운동은 어떤가? 몇 분이 적절한가? 수면과 운동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앞으로의 연구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연구에서 꾸준한 움직임이 다시 중요한 단서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후라면 이것은 단순히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노후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건강을 위해 시작해서 3개월 이상 꾸준히 이어간 운동이 있으십니까? 걷기였습니까? 자전거였습니까? 아니면 시작했다가 한두 달 만에 멈추셨습니까? 직접 경험해보니 몸이나 잠, 집중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